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근태원 선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먼저 예습을 한번 해보라고 한 13번 문제부터 한번 풀도록 하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13번 문제는 조금 어려웠을 거고 14번 문제는 아마 풀 수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13번 문제 조금 어려운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x분의 fx 극한이 16일 때에 자, 이와 같은 행태의 극한값을 계산해서 그것을 서로 소인 분수식 행태로 고쳐서 분모 분자의 합을 한번 구해봐라 그랬죠. 결국 우리는 이 부분의 극한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걸 우리가 편의상 준식이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준식은 보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모 분자를 일단 x로 나누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주어진 조건이 x가 무한대로 갈 때에 x분의 fx의 극한값이 16이라고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요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쵸, 분수식을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야 되겠죠. 자, 그래서 분자 부분을 우리가 x로 나누면 x분의 2fx가 이렇게 되어지고, 자, 그리고 자, 요 4fx도 x로 나누면 x분의 자, 4fx 이렇게 되어진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이 루트는 근호 밖의 x는 근호 안에 들어갔을 때는 x제곱이죠. 그래서 요 루트 부분을 나누실 때는 근호 안에 들어가서 x제곱분의 fx 자,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요걸 우리가 요렇게 우리가 적어도 상관없게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럼 요 상태에서 우리는 x제곱분의 1을 x제곱분의 fx를 x분의 1 x분의 fx 자,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적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자, 우리가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하면 극한의 성질의 기본 성질에서 요 리미트는 각각 분자 분모의 각각의 극한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럼 x가 무한대로 갈 때 요 x분의 fx라는 게 얼마다? 16이니까 일단 2 곱하기 분자는 뭐가 된다? 그렇죠? 요 16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근호 안에 들어가서 자, 요거도 16이죠. 그런데 요 값이 뭐죠? x분의 1의 극한값은 무한대분의 1은 0이 되죠. 극한적으로. 그래서 0 곱하기 16 자,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지고, 자, 요 값이 16이니까 4 곱하기 16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요걸 우리가 적어보면 분모는 요게 64에다가 요 1을 더하면 65가 되고 분자는 32가 되어진다. 그런데 요 32하고 65는 서로 소이기 때문에 따라서 P 값이 30이고 Q 값이 65니까 P와 Q의 합은 97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정도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여러분 상당한 실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14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자, 요거는 이제 일단은 극한의 유형이 요게 소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데, 자, 그런데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 경우에는 우리가 요와 같은 경우는 이 분모를 뭘로 보고 1로 보고 요걸 유리화를 함으로 강제로 유리하는 거죠. 원래 유리화는 보통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화의 상식은 분모에 루트가 있을 유리화인데, 이와 같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을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고칠 때도 우리가 유리화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데, 자, 요 유리화하는 방법을 씀에 있어서 이게 분자의 루트가 있는 경우에도 유리한다. 그걸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요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곱셈 공식이 하나 있죠. 지금 요게 세제곱근 루트이기 때문에 요 분자에 있는 요와 같은 루트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요 놈이 세제곱되고 세제곱되어져야만이 없어지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A-B가 있는데, 자, 요것을 A라고 생각하고, 요것을 우리가 B라고 생각했을 때에, A-B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A가 세제곱이 되고,
b가 세제곱이 되어서 a 마이너스 b의 3승 요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요것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 기초에서 배운 대로 a 3승 마이너스 b 3승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면 a 마이너스 b에다가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뭐다? b의 제곱. 요렇게 된다는 사실. 자, 요와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기초니까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분자의 세제곱근 루트를 유리화하기 위해서는 세제곱근 루트는 요놈이 3승이 되어지고 요놈이 3승이 되어져야 유리화가 되기 때문에 요것을 우리가 A로 보고 요것을 B로 봤을 때에 A와 B가 각각 세제곱이 된 모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만큼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요것도 기초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자 m승근 루트 x가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n제곱을 했을 때에 요거는 우리가 근호 안에 x를 n제곱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요 밖에 이 전체의 제곱근의 전체의 n제곱한 값은 근호 안의 값을 n제곱한 값하고 같아. 자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 두셔야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 사실을 알면 자, 요것을 우리가 A로 보고 요것을 우리가 B로 봤을 때에 이제 이 분자가 유리화가 되기 위해서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만큼을 이제 우리가 분자에다 어떻게 한다? 곱할 거랍니다. 그러면 분모에도 동일하게 이만큼을 어떻게 된다? 곱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자, 좀 어려운 분들에서 좀 이해를 돕고 계신 여러분들이 선생님 다시 한번 적어보면 3승근 루트 x 3승 x제곱을 a라고 두고 그리고 3승근 루트 자 x 3승 마이너스 x제곱을 b라고 뒀을 때에 일단 기본적으로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죠? 자 요것은 요 놈을 세제곱한 값 즉 x 3승 x제곱에서 요 놈을 세제곱하면 x 3승 마이너스 x제곱이죠. 자, 세제곱권 루트는 세제곱하게 되면 루트가 없어지죠. 그래서 빼게 되면 요게 뭐가 된다. 그렇죠. 2x제곱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첫째 알 수 있고. 자, 무슨 말이겠죠? 자, 요걸 하나 알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자, 요 식에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은 어떻게 되는가? 그랬을 때 요 놈을 제곱하라고 하는 것은 자, 요 공식을 이용하면 3승근 루트 근호 안을 이렇게 전체 제곱인데 근호 안의 제곱으로 이해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루트 a 곱하기 b. 자, 요거하고 요걸 곱하면 근호 안에서 합차가 되기 때문에 x의 6승 마이너스 x의 4승. 그리고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3승은 빠졌죠. 자, b의 제곱이라는 것은 3승근 루트 x의 3승 마이너스 x의 제곱의 전체 제곱.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자, 다시 한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지금 이 분자가 a-p고 분모가 지금 1인데 우리는 이 분모 분자에 뭘 곱하겠다? 그렇죠.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을 곱하겠다는 거죠. 분자에 이만큼 곱했으니까 분모에도 이만큼을 곱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랬을 때에 이 분자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a의 3승 요놈이 a의 3승 마이너스 b의 3승이죠. 분모는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자, 이 분모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요 놈이죠. 그렇죠? 요게 a제곱 ab 플러스 b의 3승. 좀 길긴 한데 적어보면 우리가 3승근 루트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의 전체 제곱 플러스 루트 자 x의 6승 마이너스 x의 4승 자 세제곱근이죠. 그리고
플러스 3승근 루트,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의 3승 마이너스 x제곱의 전체 제곱. 그리고 선생님이 지워버렸는데 a 3승 b의 3승은 아까 2x제곱이죠. 2x제곱. 그래서 요 분자의 값이 2x제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 모양이 이제 여기에 x의 무한대 값을 여기다 또 적용을 하게 되면 비로소 이제 요 모양은 무슨 꼴이 됐다? 그렇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이제 분모 분자 이제 차수에 달린 거죠. 분모 분자의 차수가 동차식일 때하고, 동차식일 때는 0이 아닌 유한 확정한 극한값이 나온다. 0이 아닌 상수값이 극한값으로 나오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분자의 차수가 높을 때는, 그죠? 분자의 차수가 높으면 무한대로 돼버리고, 분모의 차수가 높으면 0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분모 분자의 차수에서 분자의 차수하고 우리가 분모의 차수를 비교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비교했을 때에 요 놈이 요 놈보다 만약에 커버리면, 분자의 차수가 커버리면 요 경우는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가버리죠. 그죠? 물론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부호에 따라서. 그러나 이제 분모 분자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에 분모의 차수가 높을 때는 그때는 그 극한이 항상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이렇게 같아 동차식일 때는, 그때는 이제 요 놈은 적당한 어떤 유한 확정한 0이 아닌 상수값으로 극한값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패턴과, 자, 요 패턴과 요 세 가지 패턴을 기억하자.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극한에서 극한값이 0이 아닌 어떤 유한 확정한 상수값을 갖기 위해서는 분모 분자의 차수가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특별히 이제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을 때는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에 붙어 있는 그 개수값들만 비교함으로써 극한값을 적을 수 있다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이 문제에서 분자의 최고차수는 몇 차죠? 그렇죠. 2차죠. 2차예요. 2차. 분모의 최고차수는 몇 차냐면 세제곱근 루트 안에서의 6차식이죠. 6차식. 그죠? 세제곱근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제곱근 x의 6승은 밖에 나오면 뭐가 같죠? x의 제곱과 같죠. 그죠? 그러니까 세제곱근 안에서 6차항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서 생기고, 또 x 3승 플러스 x제곱의 제곱을 했을 때 여기서도 생기죠. 그죠? 얘는 여기서도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게 x 6승이 되고 x 6승, 여기도 결국 x 6승이 됐기 때문에 밖에 나오면 몽땅 다 뭐다? 몽땅 다 x 제곱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지, 요 극한이 현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그리고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은 동차식이다. 그럴 때는 최고차항에 붙어 있는 개수만 가져오는 여기 2죠. 자, 여기도 세제곱근 루트 안에서 1이죠. 그죠? 3승근 루트 안에서 1은 그냥 밖에 나와도 1이죠. 그래서 1. 여기서도 1. 그리고 여기에서도 1이니까 결국 이것은 뭐가 된다? 그렇죠. 3분의 2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요 두 번째 경우도, 자, 여기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붙어 있기 때문에 결국 요것도 역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기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제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요 경우에도 분모를 1로 보고 뭐 한다? 유리화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제곱근 루트이기 때문에 요 놈이 제곱되어지고 요 놈이 제곱되어지면 게임이 끝나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럼 편의상 요 놈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A라고 하고 요 놈을 우리가 B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다? 분자가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요 놈이 각각 제곱이 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A 플러스 B에다가 뭘 곱해야 된다? A 마이너스 B를 곱해야 돼요. 그러면 역시 분모에도 A 마이너스 B를 곱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것을 우리가 다시 적어보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적에, 자, 이 분자는 이제 뭐가 되죠? 그렇죠.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 놈을 제곱한 값에서 요 놈을 제곱한 걸 빼면 뭐가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3x가 되죠. 그리고 분모는 a-b가 되는데 a에 해당되는 게 x제곱 마이너스 3x고 b에 해당되는 게 x니까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모양이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일단 분모 분자의 최고 차수를 확인해 버려야겠죠. 분자의 최고 차수는 1차고 분모의 최고 차수도 1차죠. 왜냐하면 근호 안에 있는 2차는 밖에 나면 1차와 같으니까. 요 놈들이 지금 최고 차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분자 분모가 몽땅 다 1차 항의 최고 차수이기 때문에 소위 동차식에 해당되죠. 이럴 때는 분모 분자의 최고 차항의 개수만 가져오면 되는데 자, 요 놈은 마이너스 3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인데 이제 여러분 조심할 것은 요 x제곱이 루트 밖에 나왔을 때는 뭘로 나오는가? 이랬을 때 우리가 x가 양일 때는 근호 안의 x제곱은 그냥 x로 나오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x가 음일 때는 근호 안의 x제곱은 근호 밖에 나오면 같은다? 마이너스 x로 나오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간다는 요 사실로부터는 뭐다? x가 적어도 음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 요거 명심해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x제곱의 루트 안의 x는 루트 밖에 나올 때는 마이너스 x 나오기 때문에 그 개수가 플러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아셔야 되죠. 그래서 요 값은 뭐가 된다? 결국 2분의 3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문제는 이제 보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가우수가 포함되어 있죠. 그죠?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우수가 기초가 약한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가우수를 확인해 보면 이 가우수 x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그죠? 요거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죠. 그죠?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그러니까 x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값 중에서 제일 큰 걸 골라라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요 가우스 x가 3.2다라고 하면 이것은 3.2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뭐죠? 3이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요 3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원래 값 3.2에서 요 놈의 소수 부분에 양의 소수 부분에 해당하는 0.1을 빼가지고 소수를 뗀 게 지금 가우스 값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이 가우스 x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적어보라면 이제 정수값이 나오는데 x에서 요 x의 양의 소수 부분을 h를 했을 때에 이만큼 h로 우리가 뭔지 모르니까 h라고 보고 h를 뗀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요 h는 뭐다? 편의상 양의 소수이기 때문에 0하고 1 사이의 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다는 거죠.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가우스 x는 이렇게 정의에 따라서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 가우스 x를 일단 x-h, 그러니까 요 h는 요 x에 포함되어 있는 양의 소수 부분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요렇게 우리가 요렇게 우리가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극한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일단 루트 x제곱에다가 가우스 x 대신 이런 걸 도입하면 x-h 이런 식으로 일단 가우스를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가우스를 없애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위에서 봤던 이제 정확하게 봤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고쳐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분모를 1로 보고 어떻게 한다? 유리화를 시도한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에 자, 분모 분자에 그렇죠? 요 놈의 반대부만큼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분모에 루트 x제곱 x 빼기 h 플러스 x만큼을 곱하고 이만큼 분모에다 분자에도 이만큼을 곱해주게 되면 요 놈 곱하기 요 놈 하게 되면 합차니까 요 놈을 제곱한 값에서 요 놈을 제곱한 값만큼이 남겠죠. 자, 위에 썼기 때문에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면 요 놈을 제곱한 값은 지금 x제곱 플러스 x 빼기 h고 요 놈을 제곱한 값은 x제곱이니까 남는 것이 뭐다? x-h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상태는 이제 다시 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분모 분자의 차수를 확인해 보니까 요 놈도 1차, 요 놈도 1차, 요것도 근호밖에 나오면 1차죠. 그리고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x는 뭐다? 0보다 크다는 거죠. 그러면 요 x제곱은 근호밖에 나와도 그냥 부호는 그대로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창, 요 놈의 개수 1, 요 놈이 근호밖에 나왔을 때 개수가 1, 요 놈도 개수가 1이니까 최고차의 개수만 적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뭘 구한다? 극한값인 2분의 1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15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fx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되었을 때에 자, 알파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고 알파 제곱에다가 자, 이와 같은 갈로의 전체 제곱을 좀 곱해놓은 모양이죠. 일단은 무한대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무한대를 적용해 봤더니 자, 알파의 제곱에다 알파를 무한대로 버리면 일단은 무한대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무한대 적용하니까 요 놈이 0이 되죠. 그럼 F2죠. 요 놈도 F2죠. F2에서 F2를 뺀 것은 0이 되죠. 그것을 제곱이 0이니까 극한적으로는 이렇게 0이 되죠. 그리고 이것을 소위 우리가 무한대 곱하기 0 내지는 0 곱하기 무한대 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꼴이 나왔을 때도 우리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고친 것처럼 이와 같은 경우도 요 놈을 적당한 방법을 통해서 0분의 0꼴로 고쳐야 된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요 알파 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편의상 이렇게 x라고 이렇게 두는 게 제일 좋답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주 특수한 문제들인데 여러분 처음 보는 학생은 그죠? 이걸 이제 생각하기 쉽지가 않죠. 자, 그렇지만 문제를 몇 번 풀어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령이 생긴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처음 딱 봐서 모른다고 당황하지 말고 선생님이 일단 푸는 거 이해하는 정도에서 넘어가도 괜찮은 문제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두게 되면 어떤 특징이냐면 알파가 무한대로 간다는 말하고 뭐가 같은 말? 무한대로 가게 되면 x는 어디로 가죠? 알파가 한없이 무한대로 가면 이 전체 값인 알파 분의 1은 0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놈을 일단 0으로 가는 극한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주어진 식이 리미트 이제 알파가 무한대로 가는 것은 x로 바꾸면 x는 0으로 가는 거죠. x는 지금 0으로 간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알파 분의 1은 x제곱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요게 x제곱이 분모니까 선생님이 이제 분모를 크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분모 x제곱분의 1을 이렇게 적어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f 자, 가로 안에서 f 알파분의 5라고 하는 것은 알파분의 1이 x니까 5x가 되죠. 5x 플러스 2가 되고 f2가 되어지고 요놈 전체에 뭐가 된다? 그렇죠. 제곱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핵심은 이거죠. 뭐냐? 지금 x가 0으로 하니까 이제는 요 모양이 분모도 0이 되어지고 x 대신 0 들어가니까 분자도 0이죠.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0분의 0꼴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걸 요렇게 우리가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0분의 0꼴의 극한의 포인트 푸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인수분의 약분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편의상 요 분자의 가로 안에 있는 값을 우리가 먼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즉 f의 5x 플러스 2 빼기 f2라고 하는 요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자, 요 5x, x에서 5x 플러스 1을 집어내면 5x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5x 플러스 2 자, 플러스 2에다가 f의 2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2를 집어내면 어떻게 되죠? 4가 되고 2가 되고 2가 되니까 8이죠, 8.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정리해 보시면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 25x의 제곱에다가 자, 요게 25x 요렇게 아마도 여러분 되어질 거랍니다. 뭐가? 분자 부분이. 자, 그러면 우리가 요게 지금 요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25x를 묶어내 버리면 x 플러스 1 요렇게 우리가 된다 할 수 있겠죠. 이만큼이 분자의 요 제곱 가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럼 요만큼을 제곱을 우리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요만큼을 우리 뭐 한다? 지금 제곱을 하게 되면 25 제곱
x의 제곱에다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어지고, 자, 분모는 x의 제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요 x제곱을 뭐 해버리면 이렇게 약분을 시켜버리는, 예? 이제 부정인수가 소되어 있기 때문에 x 대 0을 여기다 적용하면 요게 25제곱 곱하기, 자, 여기 0 들어가면 1이니까 1은 굳이 쓸 필요 없겠죠. 25제곱이 되어지고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넣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625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시오름 4를 보니까 샌드위치 극한. 자, 햄버거가 아니고 샌드위치 극한인데, 자, 이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유용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hx라고 하는 것이 fx보다는 크고 gx보다는 작은데, 지금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요 hx의 극한을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데, 요 hx의 극한을 직접 구할 수 없는 경우에, 또는 직접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에, 요 hx가 fx보다 크거나 같고 gx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에, 만약에 fx와 gx의 극한이, 자, 여기, 자, 극한을 여기 표시했죠. fx하고 gx의 극한이 이렇게 동일한 극한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자,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 fx가 한없이 l에 가까워지고 있고, gx 역시도 한없이 l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지금 hx가 fx보다는 크고 gx보다는 작은데, 예, 요 hx보다 작은 fx도 l에 가까워지고 gx도 L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hx 자신도 l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gx와 fx 극한이, 그쵸, 양쪽에서 샌드위치로 만들어 가지고 hx 극한을 간접적으로 구하는 방법이랍니다. 그러니까 요 놈이 한없이 l에 가까워지고 gx 역시도 같은 동일한 값인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러면, 요 둘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요 hx 역시도 그 극한이 l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자, 리미트 x가 한없이 0 플러스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까워질 때에, 그러니까 그렇다 했을 때에 sin x 곱하기 코사인 x분의 1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sin x 곱하기 코사인 x분의 1의 극한값을 직접 구하는 게 쉽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일단 우리가 코사인 x분의 1이라는 것의 일단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삼각함수 값의 범위는, 삼각함수가, 자, 이 코사인 요 x분의 1이든 x든 어떻게 생겼든 간에 코사인, 그쵸, x꼴의 이 취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러면 양변에 이제 sin x만큼을 곱하는데, 여기에서 x가 0 플러스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요 x는 0보다 크고, x가 0보다 크다는 말은 sin x도 일단 0보다 크다기 때문에 요 부동식에서 양변에 sin x를 곱해도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죠. 자, 그걸 이제 고려해서 마이너스 sin x를 곱하면, 자, 이쪽은 마이너스 sin x가 되고, 자, 요 가운데는 sin x 곱하기 코사인 x분의 1이 될 것이고, 자, 요것은 뭐다? sin x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편의상 요것을 우리가 요 시오럼에 나와 있는 fx라고 생각하고, 요것을 우리는 시오럼에 나와 있는 gx라 생각하고, 요게 지금 시오럼에 나와 있는 hx가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자 하는 극한이죠. 그런데 우리가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적에 마이너스 sin x의 극한은 뭐죠? sin의 x값이 한없이 0에 가까워지죠. sin 값도 한없이 0에 가까워지죠. 요것도 극한적으로는 0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x가 한없이 0, 플러스 0으로 갈 적에 sin x의 극한값 역시도 0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요 fx의 극한도 0이고 gx의 극한 역시도 이렇게 0이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sin x 곱하기 코사인 x분의 1의 극한도 뭐다? 0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극한을 계산했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보통 샌드위치 극한법이다. 이런 얘기를 쓴답니다. 자, 두 번째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와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가우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보통 가우스 A라고 하는 것은, 요 가우스 A라고 하는 것은 A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값이죠. 그러면 이 가우스 A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A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그죠? A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A 자체가 정수라고 하면 이게 A와 같아질 수 있고, 적어도 A의 가우스 값은 A보다는 분명히 작거나 같은 값이죠. 그러면 A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이고, 동시에 뭐보다는 큰 값이죠? 최대 정수니까 당연히 A-1보다는 큰 값이 틀림없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게 가우스, 예를 들어 우리가 3.2다라고 하면, 요것은 분명히 요 값은 실제 3이죠. 그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3.2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이고, 뭐보다는 큰 값이죠? 3.2에서 뭘 뺀 값? 1을 뺀 값보다, 즉 2.2보다는 분명히 큰 값이죠. 3은. 무슨 말이겠죠? 자, 우리가 요걸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가우스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잡아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우스 루트 x제곱, 자, 편의상 이렇게 합시다. 좀 복잡하니까 루트 x제곱 플러스 2x를 편의상 a라고 한번 둬보겠습니다. 요 a라고 이렇게 두게 되면 지금 요 가우스 지금, 자, 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a-1보다는 크고 a보다는 뭐하다? 작거나 같은 거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요 사실을 이제 여기서 다시 요걸 집어여면 루트 x제곱 플러스 2x, 자, 빼기 1. 자, 그리고 가우스 루트 x제곱 플러스 2x, 그리고 루트 x제곱 플러스 2x. 자, 일단 우리는 요 놈을 요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겠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요 모양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내 보자는 거죠. 자, 일단 편의상 x가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x가 일단 0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가 확보가 되어 있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양변에 우리가 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 가운데 것을, 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변에다가 루트 x만큼을 빼고 x만큼으로 나누면 되죠. 이만큼을 빼주고 이만큼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놈에다가 루트 x만큼 빼주고 x만큼 나눠준 걸 여기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루트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x, 자, 나누기 x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 자, 가우스 루트 x제곱 플러스 2x, 가우스 값에서 루트 x를 빼고 x만큼으로 나누어주고, 자, 요 제일 오른쪽도 마찬가지랍니다. 루트 x제곱 플러스 2x에서 루트 x를 빼고 x로 나누어주고, 자, 이렇게 하면, 자, 요 가운데 들어있는 모양이 바로 지금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하고자 한 거 맞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요 놈을 우리가 뭐라고? fx, 시어럼에 나와 있는 fx, 요 놈을 hx, 이만큼을 우리는 뭐다? gx라고 일단 생각하자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자, 요렇게 우리가 해버리면, 이제, 리미트, 자,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먼저, x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2x 빼기 x 루트 x, 요 놈의 극한을 조사한다 라고 했을 때에, 요게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 극한인데, 자, 분모의 최고차수는 확인해 보니까 1차고, 분자의 최고차도 여기죠. 요것도 근호환이 2차는 밖에 나오면 1차죠. 그러면 요 놈이 각각 분모 분자의 최고차이니까 최고차의 개수만 확인해 보면 요게 1분의 1이 되어 있어서 1이 되죠. 왜냐하면 근호환의 x제곱은 밖에 나오면 x죠. 왜냐하면 지금 x가 지금 0보다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니까 fx의 극한값이 1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죠.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gx의 극한도 조사를 해보면 x분의 자, 루트 x제곱 플러스 2x 빼기 루트 x니까 요놈 역시도 같은 방법으로 값을 조사하면 1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제일 왼쪽에 요놈의 극한도 한없이 1에 가까워지고 요놈 역시도 극한이 한없이 1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이 가운데 끼어 있는 놈의 극한도 한없이 1에 가까워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식, 즉 x가 한없이 무한대로 갈 적에 x분의 가우스 루트 x제곱 플러스 2x 가우스 마이너스 루트 x의 극한도 뭐다? 샌드위치 극한법에서 뭐다? 1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물론 이제 여러분이 요거보다는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샌드위치 극한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요거는 또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죠.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냐면 자,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가우스 루트 x제곱 플러스 2x 가우스 값을 요 가우스를 없애면서 이 가우스 안에 들어있는 이만큼에 붙어 있는 양의 소수 부분을 h라고 하면 h를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면 가우스를 없애고 루트 마이너스 h로 이렇게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극한값은 다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자, x분의 요 가우스 값 대신에 요걸 도입을 하면 루트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h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요 놈이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여기에서 요 h는 이 극한값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극한과 관련있는 최고차항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요 놈의 극한값은 바로 1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죠. 물론 요 답을 내기 위해서는 요게 그쵸 가장 간명한 방법인데 샌드위치 극한이라는 요 시오럼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스님이 소개를 해봤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시오럼 5에 나와 있는 미정계수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런 문제 특징은 여러분 요 예제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일단 이 극한식에 이와 같이 정해지지 않은 미정계수들, 이런 걸 미정계수라고 하죠. 이런 미정계수를 포함시켜 놓고 어떤 조건을 주고 이 미정계수를 찾으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 극한값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0이 아닌 유한 확정한 극한값이 갖는다는 것을 이렇게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와 같은 식의 극한값이 이렇게 0이 아닌 유한 확정 극한값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가라는 사실, 그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요 식에 포함되어 있는 이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이 우리는 보통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이렇게 우리 정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특징을 하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0분의 0꼴하고 크게 여러분들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우리가 미정계수 결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0분의 0꼴은 일단은 어떤 식의 극한값이 0이 아닌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전제가 되어지게 되면 분모의 극한이 만약에 0이면 분자의 극한도 반드시 0이 돼야 되고 분자의 극한이 0이면 반드시 분모의 극한도 0이 돼야 된다는 성질이라는 거죠. 자, 먼저 이걸 설명하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현재 우리가 요 1번 문제에서 예제 17번 1번 문제를 보면 지금 x가 한없이 1로 갈 적에 자, x가 1로 가고 있는데 자, 이 분자의 극한이 분자의 값이 뭘로 가는가 보자는 거죠. 분자 x1을 여기다 적용하면 x-1의 극한은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분자가 지금 현재 우리가 분모 분자에서 분자의 극한이 0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분모의 극한이 상수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극한값이 0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분자의 극한이 0인 상태에서 분모의 극한이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해도 이거는 극한적으로 0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분자의 극한이 0이 된 상태에서 분모의 극한은 상수 아니면 무한대 아니면 같이 0이 되는 법. 요 세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러면
0분의 0권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0분의 0권은 얼마든지 부정인수를 소거해가지고 0이 아닌 유한확정은 어떠한 극한값을 충분히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분모의 분자의 극한이 0으로 이렇게 결정되어진 상태에서 극한값이 지금 이와 같이 0이 아닌 유한확정의 극한값을 갖는 경우는 분모의 극한도 같이 0 되는 길 말고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랍니다. 예, 이제는 분모의 극한이 0이 되면 반드시 분자의 극한도 같이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 0이 돼야 되는가? 0이 아니다는 말은 예를 들면 분자의 극한이 0이 아닌데 분모의 극한이 0이 아니다는 말은 0이 아닌 경우는 무한대가 아니면 상수인데 그 경우에는 극한값이 0이 돼버리지 0이 아닌 유한항정한 극한값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극한에 의해서 극한값이 유한확정한 극한값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세오름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를 여러분 실제로 푸실 때는 지금 이제 요 미정계수,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정계수는 A와 B 두 개인데 이 A와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요 극한값이 실제로 3분의 1이라는 사실로부터 식을 하나밖에 얻을 수 없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식은 어떻게 얻느냐면 X가 한없이 1로 가까워질 때에 분자의 극한이 여기죠. 그죠? 그러면 X가 한없이 1에 가까워질 때에 자, 뭐의 극한도? 그렇죠. 분모의 극한도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죠? 무슨 말이겠죠? 요렇게 되어지면 요렇게 되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사실 X가 한없이 1로 갈 때의 분모의 극한이라는 것은 X가 한없이 1로 갈 때 이 분모에 X가 한없이 1로 가는 극한을 적용해버리면 자, 뭐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지만 한 번만 처음이니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X가 한없이 1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1을 적용해버리면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요 극한값이 뭐가 된다?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B라고 하는 것은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라는 이와 같은 식을 하나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식을 어떻게 뽑는가? 실제 이제 이 부분의 극한을 조사해서 그 극한값을 계산해서 3분의 1로 둠으로도 식을 하나 뽑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요 자변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적어보면 리미트 x가 한없이 1로 갈 적에 자 x-1이 올 것이고 분모에 이제 분모 분자를 인수분해 약분해야 되는 거죠. 0분의 0꼴이니까 x의 제곱 플러스 ax 자 b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여기서 우리가 이미 구한 식을 적용했답니다.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다. 이 식을 갖고 우리 구한 식을 적어 놓고 그러면 이제 0분의 0꼴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인수분해 약분이죠. 자, 요 인수분해 약분을 우리가 할 적에도 요령껏 해야 되죠. 우리가 x 대신에 1을 이 분모에 대입해서 이미 0이 됐다는 것은 이 분모 속에는 반드시 1 대입해서 0 됐다는 것은 x-1의 인수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수분해 할 때도 요런 걸 하자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요 놈하고 요 놈을 곱해서 요 놈이 나와야죠. 그죠? 그런데 요 최고창은 요 x하고 x가 곱해져야 x제곱이 나오죠. 그리고 요 상수항하고 여기 되는 상수항이 곱해져 가지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는 뭐가 봐야 되죠? 마이너스 1에다가 a 플러스 1을 곱해야만이 여기 나올 수 있죠. 자, 요거 전개하면 실제로 이 1차항도 여기 나온답니다. 자, 여러분들 인수분해 할 적에 이미 우리는 이 분모식에다가 1을 대입해서 0이 됐다는 말은 x-1이라는 인수는 이미 우리가 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찾는 방법은 우리가 요 2차항을 보고서 요 놈 두 개 곱한 것은 반드시 2차항이 되고 이 상수항은 요 마이너스 1하고 요 상수끼리 곱한 것이 상수가 되기 때문에 요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인 걸 보고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자리에 a 플러스 1이 오는구나. 요렇게 요령껏 하는 거죠. 또 여기다 인수분해한다 시간을 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부정인수를 소거시켜주고 다시 x 대신에 여기다 1을 적용하면 a 플러스 2분 1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 식의 극한값이라는 거죠. 그러면 극한값이 실제 얼마다? 지금 3분의 1이라 했으니까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a 값은 자 a가 3분의 1, a는 1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a가 1이니까 a 대신 1 들어가면 b는 뭐가 돼야 된다? 그렇죠. b는 0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2, 그죠? a가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죠.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을 이제 배우게 되면 좀 더 확실해지겠지만은, 요 극한을 조사할 때에 처음부터 이렇게 로피탈 정리 써도 상관없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아까 b는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사실 알고 있고, 자, 미분을 할 수 있는 분만 보시면 되고, 모르는 분은 필기해놨었다가 나중에 우리가 미분 진도 나가는데 확인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된답니다. 0분의 0꼴이니까 요 놈의 극한은 분자를 미분하면 1, 분모를 미분하면 2x 플러스 a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분모 분자를 미분하면 인수분해 약분하고 같은 효과가 나타난답니다. 그리고 나서 x 대신 1 대입하면 2 플러스 a분의 1이 바로 극한법이 되는데, 요것을 3분의 1로 둠으로써 우리가 아까 봤던 a는 1이다라는 사실을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수분해 약분 대신에 이렇게, 예? 이렇게 로피탈 정리를 써서 미분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된답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요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풀 수 있답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숙제를 능력을 통해 좀 직접 한번 해보시는데, 실제로 해보시면 얼마나 나오면 a가 마이너스 10이 나오고 b가 4가 나와야 된답니다. 자, 요게 나와야 정답이니까 선생님과 똑같은 문제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안 나오는 분들은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와야 되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18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f5의 값을 계산하라. 자, 이 말은 다항함수 fx를 구해보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서 먼저 이 두 번째 조건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요 사실은 우리가, 자, 이쪽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이제 미정계수의 결정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우리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이와 같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에서 극한값이 0이 아닌 일정한 값, 보통 0이 아닌 유한확정한 값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극한값이 이와 같은 꼴에서 0이 아닌 유한확정한 극한값을 가지려고 하면 분모 분자는 차수가 어떻게 된다? 동차식이어야 된다겠죠. 그럼 요 사실을, 자, 요 다항함수 경우에 적용을 해보면, 지금 요 2에서, 요게 분명히 무한대분의 무한대 극한꼴인데, 지금, 요게 지금 뭐죠? 유한확정한 0이 아닌 극한값을 갖고 있죠. 그죠? 유한확정 극한값을. 그러면 반드시 분자와 분모는 차수가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요 fx를 일단 여러분들 이번에 속에, 아하, 분모의 최고 차수가 2차니까 분자의 최고 차수도 몇 차가 돼야 된다? 2차가 돼야 된다, 그죠? 그럼 요게 지금 2차식이 틀림없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 극한값이라는 것은 최고차항의 개수 비교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요거의 극한값이 분모의 최고차가 1이죠. 그러면 분자의 최고차항 개수가 얼마가 되면 2분의 1이 되는 거,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럼 이 네모자리에 뭐가 2분의 1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 fx는 2차인데 그 2차 항의 개수의 값이 얼마가 된다? 반드시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1차항과 상수는 모르니까 우리가 편의상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우리가 두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2번에서 fx에 관한 정보가 2차식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2분의 1이 2차식이라는 사실까지 알아냈기 때문에, 그 다음 상수항은 모르니까 이렇게 미정계수 처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1에다 적용해보면 1에서, 자, 리미트 x가 1로 갈 적에, 자, x-1분의 fx라는 것이 2분의 1 x의 제곱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은 1이다. 요렇게 딱 적고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a와 b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런 논의죠. 그죠? 요걸 우리가 결국 앞에 17번 문제하고 여기서부터 똑같아지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x가 1로 갈 적에, 지금 이번에는 이제 분모의 극한이 한없이 0이 되는 거죠. x 1은 분모의 극한이 0이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원리로 요 전제로 x가 1로 갈 적에 분자의 극한도 0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분자의 극한이라는 것은 분자의 x 대신 1을 대입한 값이니까, 따라서 2분의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뭐가 된다?
그렇죠. 요놈이 0이 되는 거죠. 우리는 요 사실로부터 B라고 하는 값은, 자, B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1. 요런 사실을 알아냈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놈의 실제 극한값을 계산해서 1이라고 둠으로써 식을 하나 더 뽑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0분의 0권은 인수분의 약분이니까 결국, 자, 요 식의 이제 자변. 자, 요놈의 자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적어보면, 리미트 x가 한없이 1로 갈 적에, 자, x-1분의, 자, 2분의 1 x의 제곱 ax, 자, b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고, 이제 요것을 우리가 인수분해 약분을 하면 되는데, 자, 인수분해를 할 적에도 요런 것 하자 그랬죠. 자, 우리가 분자에 1을 대입해서 0이 됐다는 것은 이미 이 분자를 인수분해했을 때 틀림없이 x분의 1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1차식 와야 되는데, 자, 2차항이 2분의 1 x제곱인 걸 보고서 x와 요런 거, 요 x와 곱해져서 2분의 x라면 여기 2분의 x 와야 되겠죠. 그리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1 사실로부터 마이너스 1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이렇게 될 것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에 우리는 뭐다? 플러스 a 플러스 뭘 2분의 1을 곱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x분의 1, x분의 1 부정인수 소거를 시키고 x대 1을 적용하면 실제 극한값은 2분의 1 플러스 a 플러스 2분의 1. 즉 a 플러스 1이라는 극한값이 나왔죠. 그런데 실제 극한값이 여기서 1이라 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값은 얼마가 된다? a 값은 0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므로 우린 여기다 적어보면 a의 값은 0이 되어지고, 그럼 b의 값은 a 대신 0 되면 b는 뭐가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fx는 2분의 1 x의 제곱에다가 a는 0이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fx를 완성했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f5가 되는데, 자, 요것은 2분의 25 마이너스 2분의 1. 자, 요거는 2분의 24가 되니까, 우리는 요건 약분해서 12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미정계수에 관한 문제를 살펴봤는데, 자, 계속해서 19번, 20번 그 뒤에도 미정계수에 관한 문제가 쭉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분들은 19번에서 한 22번 정도까지 풀 수 있는가 여러분 먼저 한번 예습을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선생님이 이제 19번부터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